자, 이것도 이번 한 주 그리고 그 넘어서까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들 사안입니다. 자, 신공항 과연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 주머니 돈 예산 어디서 나오느냐 얘기인데요. 자, 이정은 차장,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부산, 밀양, 신경전이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번 주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3일이 유력해 보입니다. 네. 당장 오늘 지금 네. 그 신공항의 사전 타당성 네. 조사를 맡은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관계자가 입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침 또 오늘 국토부 그 관계자가 김포공항에서 열린 그 어떤 네. 모종의 회의에 참석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이번 주에 그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보시면 24일에 국회 국토위 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이어서 토요일인 25일에는 바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해외 출장으로 출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시한은 23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가 007 작전 같네요. 자, 언제 발표하겠다 얘기도 하지 않고 있고요. 발표 날짜를 당일날 아침에 알려줄 테니 그때 결정하라. 자, 지금 보이시는 장면은 저희가 오늘 취재진이 경남 밀양에 가서 촬영한 건데요. 이제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도 구름 잔뜩 껴 있습니다. 지금 그 가덕도의 모습 같네요. 자, 그러면 자, 관련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아, 여기가 밀양인가요? 자, 오늘 촬영한 건데 결국 저렇게 산을 깎는 문제, 이것이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항공학적 검토 이런 건데요. 네. 그 항공학적 검토라는 것은 실제 산이 몇 개가 있어서 얼마를 깎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정말로 거슬리는 봉우리는 몇 개냐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산이 많아도 실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문제가 없어서 4개만 깎으면 된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해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밀양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항공학적 검토라는 거는요. 네. 그 입지 선정 전에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 입지 선정 전에 하는 것이 아니다.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 또 이게 네. 검토를 하려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절차적으로 지금 구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네. 맞지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무엇보다 그러니까요. 네네. 항공학적 검토라는 것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주 내내 듣게 될 표현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에 주변에 산봉우리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거 모두 띄어내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실제 이렇게 착륙하러 지금 이제 밀양의 강가 옆에 있는 조감도인데 이렇게 착륙하는데 구체적으로 방해가 되는 봉우리 4개만 깎아도 된다고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밀양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 비용은 4조 6천억까지 줄이면서 환경훼손 논란은 또 피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다만 이게 지금 이런 항공학적 검토가 포함이 돼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병수 부산시장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자, 직접 그 육성 들려드릴 텐데요. 항공학적 검토, 우리 답답하다. 정부에 묻고 있다. 그러나 아무 답도 못 듣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듣겠습니다. 높은 산봉우리도 잘 피하면 문제없다는 항공학적 검토의 적용 여부, 첩첩산중공항을 검토하면서도 고정장애물이 독립된 개별평가 항목에서 빠진 점에 대해 저와 우리 부산 시민들은 강력하게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어떠한 명쾌한 대답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조 원 가운데 6조 원을 가덕신공항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대구 군공항 이전과 대경권 공항 건설에 투입하자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민자를 유치하고 부산 시민이 직접 나서서 부담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짚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항공학적 검토라는 것, 그러니까 27개 깎을 필요 없고 밀양에선 4개만 깎으면 된다고 했던 것이 법으로 제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그게 이제 법으로 제정은 돼 있지만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 적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갖춰지지 않았고 네. 시기적으로도 이게 부지 선정이 된 이후에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선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이제 이거에 반대하는 가덕도 쪽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항공학적 검토를 적용해서 이거를 진행을 했는지 여부는 뭐 네.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예정된 그 발표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실제로 공개할지 여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원 부국장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서병수 서울시장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요. 부산시장. 아, 죄송합니다. 부산시장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요. 네. 6조 원씩 부산과 밀양이 나눠 쓰자는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이제 부산시장으로서 네. 부산의 이익의 입장에서 사실 주장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부산 쪽에서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 한 6조 들어가고 네. 나머지는 대구에 있는 K2 공군 기지를 이전해서 거기에 뭐 다른 국내 항공이든 뭐 이렇게 해서 6조를 나눠 쓰자는 건데 네. 쉽게 해서 신공항은 부산이 하고 네. 나머지 그 군공항을 대구 쪽은 군공항 이전해서 다른 어떤 항공수요에 쓰면 되지 않냐라는 부산적 시각에서 하는 얘기인데 객관적으로 보면 네. 어떤 그 가장 타당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효율의 그 용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지 저렇게 어떤 부산의 정치적 정세에 고려해서 부산시장이 발표도 나기 전에 네. 저렇게 더구나 사선을 지낸 중진 의원 출신의 시장이 저런 식으로 어떤 합리적인 어떤 배분보다는 그 어떤 지역 정세에 호소하는 저런 식으로 미리 저기 선을 치고 나오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은 본인 뭐 지금 의원 시장직 사퇴까지 걸어놨는데 네. 결국은 정치 투쟁을 하겠다. 네. 중에 불복하는 투쟁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그 수순밖에 안 되는 저런 것이라서 상당히 그 뭔가 좀 사실은 당 내에서도 네. 서병수 시장의 오늘 저런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조 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반씩 나눠 갖자. 6조 원을 들여서 가덕도에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활주로가 하나 줄어든 하나짜리 작은 공항을 짓고 K2 공항, 대구에 있는 공항을 이전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뭐 돈이야 뭐 내 돈 아니까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네. 근데 과거에 2차례 검토해서 비용 대 편익, 즉 코스트 앤 이펙트 검사를 했을 때 다 마이너스로 나왔거든요. 지금 이걸 봐주셔야 돼요. 부산 시민들하고 대구 시민들이요. 가덕도에 공항 만들면요. 지금 서울 사람들이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는 거 매우 불편하죠. 저도 가까운 중국, 일본 갈 때는 김포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밀양까지 지금 대구 동촌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 군 비행장을 같이 쓰는데 거기에서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소음에 시달리는 건 압니다. 근데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그런 건데 그거를 밀양까지 보내놓으면요. 네. 대구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처음에 부산에서 저 가덕도를 짓겠다고 한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A380처럼 초대형 여객기를 내리겠다는 게였거든요. 네. 747이나 747은 뭐 내릴 수도 있겠죠. 근데 자, 이 허브 공항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거리마다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네. 대한민국에 있는 인천공항이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불과 400km 떨어지는데 또 안에 허브가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나리타가 있는데 간사이가 허브가 됩니까? 지역 허브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A380이 내리기는 공항을 짓겠다고 해서 6억, 6조, 7조, 10조에서 막 이런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경북도 밀양에다 그렇게 짓겠다 이렇게 올라갔는데 만약에 줘놓고 손님 안 오고 손님 네. 많이 안 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KTX가 발달해가지고 네. 시내에서 내려서 바로 갈 수 있는데 뭐하러 밀양까지 가서 대구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부산 사람들이 가덕도까지 가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저거를 비용 대 편익 문제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네. 지금 저 잘못하면 예산 나눠 먹게 됩니다. 지금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경상북도가 안동에다가 경북도청을 잘 지어놨어요. 네. 굉장히 청와대 같습니다. 왜 잘 지었는지 아세요? 경상북도 안에는 야당이 없습니다. 네. 도의원들이 거의 다 한 당이에요, 한 당. 네. 정부랑 같아요.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당으로 움직이니까 막 돈 쓰는데 아무도 견제를 안 하거든요. 부산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고 예산 12조인지 10조인지 마음대로 쓰겠다고 해서 경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나중에 공항 만들어 놓고 이익 안 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 문제부터 다시 검토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때 천용호 수석이 얘기하신 대로 저렇게 네. 활주를 하나 추가로 만드는 게 더 낫고 부산 시민들도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발표가 며칠 안 남았거든요. 자, 프랑스 업체에게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우리 국토
해양부는 일단 빠지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빠졌을 리는 없죠. 그러나 일단 우리에게는 책임을 묻지 마라 하는 취지 같습니다만 이제 발표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원점부터 돌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대통령과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이제 잠재적 대선 후보였던 시절에 두 사람은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의 중단 선언, 그 백지화 상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싱크 듣겠습니다. 경제성이 없다지만 미래에는 분명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저는 미래 국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박근혜 전 대표 생각이 굉장히 달랐는데, 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또 미루겠다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어렵죠.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 대비 효율을 볼 때 이것은 최선성이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본 것이지만, 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향후 집권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영남권 신공항을 다시 공약으로 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했고, 네. 특히나 수요도 또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더 미래로 내다본다면 네. 또 수요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했는데, 사실은 저 부분은 필요할 수도 있고 이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야 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국책 사업이 네. 어떤 것 하나에 돈을 쏟아 부으면 거기서 말하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식으로 그것을 따내지 못한 지역은 완전히 제로, 그것을 따낸 지역은 황금알, 이런 식으로 잘못 설계되어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이 사례고요. 네. 저것이 만일에 정말 그렇게 지역 경제에 아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면, 네. 그것에 따른 부담, 다시 말해서 또 너나 없이 꼭 필요한데 기피하는 국책 시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원자력이라든지 네. 무슨 폐기물 처리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트로 해서 네. 그런 혜택을 누리는 지역에는 그것도 같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편익과 말하자면 희생을 같이 요구하는 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네. 주민들에게 선택하게 하는 이런 설계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모든 국책 사업들이 네. 하나의 황금알을 따먹는 식으로, 그리고 네. 그것을 지는 쪽은 절망하고 정치 투쟁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저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박성원 부국장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걸 진작에 좀 공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뭐 우리 정부는 그런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초읽기란 말이 딱 들어맞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프랑스 업체에게 온전히 맡긴 우리 정부. 그 프랑스 업체는 어떻게 결과를 낼까요? 그 결과 부산과 밀양 그리고 대구와 경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한민국은 새로운 심판대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네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이정은 차장은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